다음으로도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 부모를 두신 박혜영 어머님께서 사회통합과 언어재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이고 박혜영입니다. 앞서서 다른 부모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모든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일주일만 그런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으신 마음을 아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담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언어재활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긴 했지만 일개 부모로서 너무 거창한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주에서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초기에 생길 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언어치료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실에서 아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도 해주시지만 더불어서 부모 상담도 해주셨고 또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치료실이 유일한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바우처가 생기기 전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한결 적어져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언어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제 매 회기 치료가 끝날 때마다 그날 아이가 오늘은 어땠는지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요. 그날 아이의 반응을 상담해 주시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이 아이의 치료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또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부모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치료실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순하게 치료실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기능보다는 부모 교육이 병행되어야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들은 언어 치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비장애인처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 그대로 치료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전문가의 역할은 부모가 너무 조급하게 아이를 다그치거나 또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어적 자극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도 아이의 언어 수준 정보를 공유하고 언어 발달 단계에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안내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주로 부모가 학교에 알려드리다 보니 우리 아이는 언어평가 결과 만 3살 정도라고 합니다. 라거나 아니면 아이가 의사 표현에 사용하는 단어 위주로 그냥 단편적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 좀 많이 답답했었고요. 또 부모가 이렇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선생님이 아이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적절하게 촉진해주지 못해서 그냥 이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다 보면 뭔가 또 아이들도 반 친구들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을 이제 늘 내고는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기 언어 재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학령기 언어 치료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의 언어 재활 목적은 학령기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구조화된 언어 치료실에서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성인기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그리고 또 자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학령기보다 더 많이 필요해질 텐데 그때 정보를 이해하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도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치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모르는 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령기의 언어 치료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성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변에서 본 성인 부모님 중에는 단순히 언어 문제만을 고민하는 분보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행동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자녀의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그냥 또 옆에 있는 다른 장애 자녀의 부모와 의논하게 되고요. 당연히 서로 그 집도 그러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성인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면서 학교와 또 치료실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상담이나 부모 교육의 경험이 단절된 지 몇 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성인 발달장애인과 또 그의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그냥 대처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급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 AAC 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게 긴 시간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텐데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그 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선의에만 의지해서 의사소통 훈련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가족과 발달장애인 성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성인기 프로그램 기관의 담당자들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면 그 동료분들 이렇게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모두 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성인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제 아이도 살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 그런 사회에서 또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인기 의사소통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혜영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자립이나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자립이라고 할 때는 신체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성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그리고 직장 이렇게 더 역동적인 환경에 앞으로 노출이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약사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못 나가게 집에서 이제 가둬 놓으니까 이제 그 성인이가 등치도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적인 행동이 나와서 굉장히 뭐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문제 제기에 끝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